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집값 반등도 완전히 흐름을 타진 못했고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국의 집값은 평균 0.7%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하락폭이 4.8%로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주된 원인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꾸준히 증가 중인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점을 찍고 하향세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입주 물량도 많은 편입니다. 약 30만 5천 개의 물량이 있는데 하반기에 입주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파트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었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이 매우 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은 이미 역전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정점이었던 2021년 계약건이 올해 무더기로 만료 시점이 되었는데 올해는 2년 전 전세금보다 낮은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수많은 집주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완화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집값이 높았을 때 갭투기 등으로 높은 수익을 얻었던 투기성 투자자들에게는 전세값 하락이 엄밀히 말하면 투자의 실패인데 정부에서 이들의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바닥 아래 지하로 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